뭘 해도 귀엽고 잘 풀어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이 장항준 감독님과 최강록 셰프님, 그리고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이태원 클라스, 전혀 다른 세 인물이 호평을 받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귀엽고 성공을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유튜브 보다 보니까 쇼폼에 장항준 감독님 많이 뜨더라고요. 왕가 사는 남자가 제대로 히트를 쳤죠. 물론 영화 관련 클립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장항준 감독님 그 특유의 무해함과 솔직함을 찬양하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감독님은 영화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기를 잡았다는 면에서 자아 실현과 성과를 동시에 이루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부럽기도 하고, 원래 남 잘 되는 거 보면 질투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응원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클립들을 보다 보니까 묘한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흑백요리사2에서 최강록 셰프님이 우승할 때 이런 비슷한 양상과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상하게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고, 결국 우승을 했을 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에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쇼클립으로 이태원 클라스가 다시 뜬다고 하더라고요. 역주행 같은 걸 하고 있나 봐요. 저는 이런 현상들이 다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오늘 영상 주제가 뭘 해도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잖아요. 근데 사실 깨놓고 말하면 현실에서 뭘 하든 잘 풀리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뭘 해도 귀엽고 잘 풀어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이 장항준 감독님과 최강록 셰프님, 그리고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이태원 클라스, 전혀 다른 세 인물이 호평을 받고 있는 이런 현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귀엽고 성공을 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대중의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장항준 감독님과 최강록 셰프님의 공통점은 뭘까요? 아마 사람들은 이들이 호평받는 이유를 개인의 고유한 매력에서 찾을 거예요. 장항준 감독님은 열등감이 없어 보이는 그 솔직함과 특유의 무해함, 최강록 셰프님은 말주변이 없어 보여도 겸손한 태도, 그리고 결국 실력으로 보여주는 그 전문성. 근데 조금만 우리가 거리를 두고 보면 이러한 성격적인 특성은 이미 인기를 얻고 난 이후에 이유를 붙이는 사후합리화에 가까워요. 세상에는 이미 열등감 없이 솔직한 사람들, 묵묵하고 겸손한 사람이 사실 많지만 그들 모두가 대중의 환호를 받는 건 아니니까요. 사실 우리가 이들에게 진짜로 열광하는 지점은 인성이나 태도 그 자체도 사실 너무 훌륭하지만 좀 더 핵심은 그들이 거쳐온 서사에 있어요. 장항준 감독님의 성공에는 단연간 실패했던 과정을 대중이 기억하고 있고, 지금의 성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두 공감하고 있죠. 최강록 셰프님도 마찬가지예요. 요리를 잘해서 우승한 건 사실이지만 우승자라서 최강록 셰프님을 좋아한 게 아니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핵심도 역시 스토리와 서사였죠. 과거에 마스터 셰프 코리아에서도 우승을 하고 다시 그 도전했던 용기, 시즌 1에 나와서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 다시 재도전을 했던 그 서사, 여기에 솔직함과 겸손 한 방울이 있었던 거죠. 대중은 서사에 감동해요. 이 이태원 클라스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주인공 박세로이는 모든 것을 잃은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린,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서사를 가지고 있죠. 사실 주인공 버프를 받긴 했지만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하는 그 쾌감은 시청자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죠. 특히나 삶이 좀 빡빡하고 예측 불가능해질수록 대중들은 이처럼 고통을 뚫고 나와서 마침내 성취를 이뤄내는 그런 드라마틱한 서사에 강력하게 끌려요. 그래서 이 세 인물은 드라마 주인공의 서사에 꽤 부합하는 인물들이라서 대중의 인기를 얻을 조건을 갖췄죠.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인생의 주인공이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주인공의 삶을 꿈꾸니까요. 사실 이렇게 고통과 시련을 겪고 귀엽고 성공한 사람들을 대중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심리학적으로도 개인의 내면에 나도 저렇게 성공하고 싶다는 욕망이 투사되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유명한 소설이나 성공한 영화 또는 성공한 사람들의 서사는 대부분 영웅의 여정을 따라요. 하지만 이 영웅의 여정이란 건 조세 캠벨이라는 미국의 신화학자가 만든 Hero's Journey라는 이론이에요. 이 영웅의 여정은 소설을 쓰거나 작가가 되려면 반드시 배우는 이론이기도 해요. 이 Hero's Journey의 구도를 벗어난 소설이나 시나리오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영웅의 여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요. 먼저 첫 단계는 주인공이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여정을 떠나는 단계죠. 그리고 꼭 멘토나 어떤 영감을 주는 전령의 인도를 받아서 모험을 떠나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 출발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일종의 관문을 지나는 과정이에요. 우리 매트릭스에서 보면 빨간 양이랑 파란 양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주인공이 레벨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관문이죠. 우리가 흔히 클리셰라고 부르는 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가 이러한 구도 안에서 늘 설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마침내 악당이나 또는 자신의 한계를 물리치고 보상을 얻어서 새로운 현실에 안착하는 단계죠. 이 세 단계가 영웅의 여정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러한 영웅의 여정에 반드시 나오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주인공에게 영감을 주는 전령, 주인공을 레벨업 시켜주는 관문 수호자,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도록 돕는 멘토, 그리고 동료, 극중 전개의 재미를 위한 캐릭터,
특히 이런 캐릭터를 트릭스터라고 부르죠. 처음엔 주인공을 돕다가 배신하는 배신자, 또 주인공과 싸우는 악당. 이게 고대 신화부터 현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까지 인류가 감동해온 모든 성공담은 사실 놀랍도록 이 단일한 구조를 벗어나지 않아요. 장항준 감독과 최강록 셰프, 박세로이의 서사도 역시 대중의 시선에서는 철저하게 영웅의 여정이라는 구도 안에서 재구성되고 또 소비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성공한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 하나하나가 지닌 복잡한 삶의 결을 모두 이해하는 대신 우리 무의식 속에 각인된 이 영웅 신화의 패턴에 그들을 대입하고 이해하는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제로 좀 다시 넘어와 볼게요. 우리가 늘 어떤 지점에서 벽에 부딪히냐면 타인의 영웅 서사를 보고 그것을 내 삶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으려 할 때 발생해요. 우리는 마치 주인공처럼 시련을 겪고 그걸 또 극복하고 결국 쟁취하는 결말을 맺어야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올감해요. 근데 꼭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살아야만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까 말한 히어로스 저니에 등장하는 그 멘토와 관문 수호자, 주인공의 동료도 각자의 삶의 주인공이잖아요. 역할만 다를 뿐이죠. 물론 당연히 주인공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멘토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든든한 조력자나 내가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람의 동료가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떠받드는 영웅의 서사가 가진 그 패턴과 단일성을 현실에서는 먼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의 시련과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어요. 뚜렷한 서사적인 절정 없이 흘러가면 그걸 실패한 인생으로 치부해요. 소설이나 영화 속 멘토의 지혜나 또 동료의 희생에는 그렇게 감동을 하면서도 현실의 내 삶에서 그 배역들을 부여하는 일은 극구 거부하죠. 오직 어떤 서사의 정점에 서서 모든 갈등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주인공만 유일하게 가치 있는 삶의 형태라고 착각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주인공이 제일 피곤하잖아요. 저는 딱 질색이거든요. 피곤한 삶도 싫고 주인공들이 하도 공신 같을 때가 많아서 이게 캐릭터 특성상 계속 위기에 빠져야 하고 내 의지랑 상관없이 악당이랑 또 대결도 해야 되고 성장을 강요받잖아요. 저는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뭘 해도 귀엽고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입한 이 주인공의 세계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뭔가를 끝내 이루는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자기가 굳이 이 세상의 중심에 설 필요가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질과 본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 자리를 알죠. 그게 맞는 배역을 스스로 선택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걸 제가 조금만 현실적으로 말하면 저희 직원들을 강점 검사해보니까 진짜 대가리 꽃받친 직원이 한 명 있거든요. 이 친구는 기질이 화합이에요. 갈등 상황이 없어야 하고 무한 공감의 긍정의 아이콘이에요. 이런 친구한테 너 성공하려면 시련도 겪고 연애도 하지 말고 자기개발이나 해라 이러면 이 친구는 불행해져요. 이 친구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행복한 일이거든요. 자기개발 유튜브 보면 성공 방정식이 하잖아요. 방정식이야 수학이니까 답이 딱 떨어지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저마다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고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방향이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알아야 한다 이런 명제를 낭만적인 자아찾기 놀이로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타인의 서사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궤적을 찾는 이런 과정이 생각보다 따뜻하고 감동적이지가 않거든요. 이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으로 착각했던 그 과거를 마주해야 하고 내 한계와 밑바닥을 직시하는 기분 나쁜 작업이에요. 우리는 의미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거든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삶이 무언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 감각을 필요로 해요. 사회나 미디어는 그 의미의 자리에 권력이나 부, 인정, 성취 이런 정답을 끼워 넣잖아요. 이런 거창한 것들 앞에서 우리 개인의 소소한 일상은 무의미한 것으로 폄하되죠. 근데 진짜로 삶을 잘 풀어내는 사람은 세상이 무의미하다고 규정한 것들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건져 올리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들이죠. 거창한 사명이나 타인의 인정이 없이도 내가 세운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걸로 충분한 정합성을 느끼죠. 앞에서 얘기했던 장항준 감독님과 최강록 셰프, 박세로이 같은 인물의 본질은 철저히 자기 자신으로 사는 방법을 알았다는 데 있어요. 감독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권위와 이 카리스마를 흉내내지 않았고 또 흑백요리사에서 조림을 잘하는 척, 있어 보이는 척 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열등감을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이 대중이 감동한 건 결과적인 성공이 아니라 뚝심 있게 증명한 서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시다 보면 언젠가는 잘 풀리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러고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구독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쯤 되면 그럼 저는 다음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